정인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겨주신 우리 학회 김상겸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고 중학교 3학년 자폐성 장애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인 김건일 교수님, 김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좀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장애는 일단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우리 몸의 기능 일부를 잃은 것을 뜻하는데 우리 신체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고 체력을 반복적으로 증진함으로써 손상된 곳이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지만 개인과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상당히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스포츠라는 순간에는 비장애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훌륭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과제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법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을 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기본법에 장애인 스포츠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 영역에서 크게 개선된 바를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제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와 이제 특수학교, 그 다음에 지역 시설을 하고 체육 시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고 또 장애인 건강권에서는 보건부의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이 있고 또 보조기기 관련해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있습니다만 이 법률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의 어떤 근거에 도움을 좀 받기는 굉장히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이제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조례는 89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설을 관리하는 선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2018년에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도 좀 금메달을 따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좀 뭔가가 정책이 마련되나 기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스포츠 클럽, 시설, 인력 양성, 지역 격차 해소 전반에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문체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또 매해 10월 15일 스포츠의 날에도 장애인 스포츠 관련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심으로 장애가 고민되었습니다. 특히나 2001년 5월에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분과를 신설한 것이 상징적인 부분이 되었는데 미국은 구체적으로 2002년에 올림픽위원회가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25,000달러를 주는데 장애인 올림픽 선수에게는 2,500달러를 주면서 여러 가지 법원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올림픽 선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 올림픽 종목별로 만드는 장애인, 비장애인 분야에 비해서 보험경비 생활비용도 지원해주지 않고 장애인 올림픽 선수는 통합하여 오직 2명만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부분에서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셔터 판결 같은 곳에서 장애가 손상이 일상생활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교정수단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제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연방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아주 소극적인 구체적으로 차별만 금지하지 않으면 된다.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판결들이 계속됐습니다. 특히나 셰퍼드 사건과 홀로백 사건에서 이 콜로라도 지방법원이 구체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을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법규를 굳이 위반했다고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장애인 선수 차별을 당연시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미국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1973년 장애인 재활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504조에서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하였고 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아마추어 스포츠법을 1978년에 제정하고 1998년에 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어떤 근거를 좀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아까 보셨다시피 2006년도 사건 같은 것에서 셔턴 사건이나 홀로백 사건 같은 경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장애인 선수, 전문 선수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4월에 유엔 총회가 21세기 첫 인권 협약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선택했고 30조에서 전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차별 금지가 아니라 편의 제공도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미국도 73년에 미국 재활법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 장애인법 통과로 충분했다고 생각한 법령 개정을 시작해서 2008년에 미국은 이제 협약 가입과 관련해서 유엔 협약 30조를 법령에 담는 이런 노력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회가 여러 가지 불쾌한 판결을 뒤집는 그런 경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원천적으로 아마추어 스포츠법을 이제 제정한 의회 목적이 그러하였고 또 법원은 궁극적으로 다수당 지도자인 호이어와 민주당 상원의원 토마스 하킨 등이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아마추어와 전문체육인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현재 연방법이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2008년 장애인법이 개정됐습니다. 장애인법 2장에서는 연방 재정 지원 받는 프로그램이나 행동이나 이런 곳들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스포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차별금지뿐만이 아니라 편의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단순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했는지 즉 재정상 기본조치 의무와 더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 등이 요청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인권위의 조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1964년에 도쿄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5년 단위의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 5개 대도시의 문화예술 체육여가 선용에 대한 장애인 접근 용이성에 대해 장벽지수 설문을 매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육 공간의 불편성을 여러 가지로 함구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과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개인 도우미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도우미 제도는 우리 이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인이나 고용 관련된 근로장에서의 도움을 주는 근로지원인과 달리 체육시설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개인 도우미로서 구체적으로 한 개인 도우미가 일정한 숫자를 주별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 개인 도우미를 분류한 것은 경기별, 또 가족 스포츠 지원, 스포츠협회 내 장애인부, 통합부, 통합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재활 장애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나치게 지금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34조 5항은 여전히 신체장애자 관련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법에 장애인 스포츠 진흥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서는 아마추어 체육 기반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야구도 하는 사람이 많아야 야구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골볼이나 특히 시각축구, 소리로 호각만으로도 이렇게 체육을 하는 이런 체육입니다. 또 청각장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학습 자료나 단체 개인 종목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고 발달장애는 계속해서 관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부모의 재정 능력에 지원받는 수영과 승마 외에는 다양한 연구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강사, 교육장소, 그리고 장애인들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송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획을 해줄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아마추어와 프로로 나누어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아마추어는 강사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송파구청도 배드민턴과 골프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이 구에서 주는 시간당 25,000원을 한 번 받기 위해서 화요일날 먼 곳에서 차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체 인력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자체 단체에는 예산 집행 타당성상 자격 보유자를 반드시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한 4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 돈을 받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강사 관리를 촉구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가 향후
장애인 체육 지도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도우미들의 강사 이런 관리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친선을 도모하고 통합 프로그램에 좀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일반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특수교사 교육을 별도로 받아갖고 학급에 특수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고 임용 자체가 다르고 또 특수교사가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교사 교육이라든지 지도 측면에서 계급화가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특히나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우리 이제 곰돌이 체육센터 같은 곳도 시비를 1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90%를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애인 인구 대비 쿼터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스크린 쿼터제 같은 걸 기억을 해보시면은 한국 영화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장애인 수용 레인이 8개 있다면 그 중에서 1개 레인의 일정 시간 정도는 시간 장소는 그 시간만큼은 장애인들이 그 레인에 와서는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쿼터가 반드시 법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제 장애인 체육시설이 단순히 차별금지, 즉 장애인 화장실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향유권 증대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가족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좀 분산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데려다주는 송영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용료 지원비에 있어서 제 토론문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한 달에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주 3회 40분간 합니다. 한 번 가면. 그런데 이제 곰돌이 체육센터를 다니면서 지금 54만 원으로 1대1 수영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 들어가는데 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체육을 배우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한 번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히려 가르쳐줘야 돼서 더 필요한데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한 주에 뭐 미술교육 같은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화목 가고 뭐 월 8만 원 이 정도 받는 것인데 저희 아들이 미술 공부를 한번 하려면 연필만 찍찍 긋는 것만 시키는데 40분에 5만 5천 원씩 다 자부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치료라는 명목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예술 쪽의 프로 쪽은 장애예술이 문화예술활동지원법이 이미 마련되어서 교육자로도 예술가로도 직업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애 체육인도 미국 법을 근거로 하여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 분야를 참고하여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들의 리그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모두 함께 잘 사는 어떤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유행 협약을 근거로 하셔서 골고루 체계적으로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것이 전달된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체육의 4개 모두가 동시에 잘 돌아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탐지주의가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외우고 자기가 거의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주민센터에 모든 서류를 다 들고 가서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어떤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나 오늘 과학기술의 날 아니겠습니까? 보조공학 기기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장애인 체육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의 개발을 확보하는 바입니다. 문체부와 보건부, 과기부 또 그리고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가 통합되고 TF가 꾸려져서 궁극적인 장애인 체육에 갈 수 있다면 법률 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때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장애인 생활 하루의 모두 전부입니다. 부디 법령이 좀 공급자 측면에서 만들어지실 때 수요자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